네, 2024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송양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 대통령 입장에서 본 정치는 지금은 협치를 꿈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급하기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 또한 굉장히 급합니다. 그들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또는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급한 만큼 윤석열 정부도 급합니다. 송양지인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양지인을 설명드릴게요. 송나라 양공이란 뜻인데 송나라 양공. 이 송양지인 그러니까 원나라에 멸망당하는 나라가 송나라죠. 송나라가 성리학을 숭상해갖고 굉장히 문약했다. 그 송나라 때의 어떠한 높은 사람이 너무 어질게 나가다 바보짓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성리학은 공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유학에서 나온 신유학이죠. 네. 이 송양지인은요, 공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거의 한 100년 전에 송나라 양공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학이나 성리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자 이전에 나온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라가 있다가 상나라,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가 무너지면서 주나라가 등장하죠. 이 주나라가 쭉 가다가 이 주나라도 이제 무너지는 단계로 가는데, 그때 주나라가 했던 게 뭡니까? 그 유명한 봉건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큰아들을 다음 군주로 삼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저 멀리 있는 영지를 주거나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 또 영토를 넓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이 아니고 왕 다음에 지위가 공, 그 다음 지위가 후, 그 다음 지위가 백, 그 다음 지위가 자, 그 다음 지위가 남. 그래서 공후백자남, 제일 위는 왕이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다음으로 큰 자기가 공입니다. 이거를 뭐 우리는 그때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자기를 할 때 그들의 자기를 우리가 공후백자남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공작, 자작, 후작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어쨌든 왕 다음으로 큰 군주를 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나라 이름을 갖는데 송나라에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이 이름이겠죠. 공은 자기의 자기고.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태자가 그 아버지를 잇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태자의 서형인 모기한테 왕이 갔으면 했는데 서형은 극구 사양했죠. 그래서 이 태자가 왕이 되면서 그가 송나라 양공이 됩니다. 이 양공은 이복형인 모기를 재상으로 삼죠. 이때가 공자가 서기전 551년에 났으니까 양공이 군주가 된 게는 서기전 643년, 공자가 태어나기 9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기가 상당히 유능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차츰 커졌는데, 그때 이제 강한 나라가 초나라가 있었는데, 초나라가 가까운 나라가 정나라가 있었어요. 이 정나라를 굉장히 송양공이 치고 싶어 했죠. 모기는 그거 치면은 초나라와 척을 지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기어코 칩니다. 그것 때문에 초나라가 이 송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이 초나라 군대가 몰려왔을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송나라 양공도 출병을 했죠. 이 강을 건널 때 공격하면 참 좋잖아요. 그 을지문덕이 살수대첩하듯이 몰살을 시킬 수 있는데, 상대가 강을 건널 때 공격하는 거는 비겁한 거다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초나라 군대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열을 정비할 때 들이치면 되는데, 그때 모기가 이때라도 치십시오 하니까 또 안 쳐요. 상대방이 준비 안 했을 때 치면 비겁하다, 군자가 아니다. 그러다가 다 준비한 다음에 쳤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 송양이 굉장히 야심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정나라도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끝밖에 가장 강한 초나라와 싸우게 됐을 때는 인자 안 척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송양의 인, 송양지인. 참 어리석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송양지인을 떨 때가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문제 많은 방송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에다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해라 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다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제안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시간이 24일, 거의 일주일 지났다는 이유로 방송사법,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방송사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 그럼 뭐 과반수가 넘는 당이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통과되죠. 방송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방송이 나가는 7월 25일 이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답니다.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최장 4박 5일 동안 계속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25일 본회의 이 방송 나가는 날 최상병 특검법 다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 여기서는 3분의 2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밀어붙이겠다.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개막식에 가려고 하는 의원들도 전부 다 불러들이고 해외 나가 있는 국회의원 불러들이고 이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 야당은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청래를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청래를 제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정청래가 큰 소리를 딱 치고 있죠.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가 당신 거울 앞에 서봐라. 자기 성찰을 해라 그랬더니 딱 거울 앞에 서가지고 지극히 정상인데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정청래가 아주 도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는 법대로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찬성한다. 지금 정청래는 윤석열과 자기가 동급으로 올라가겠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대세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하나마나 이재명이 됩니다. 이미 90% 지방 순회 중에 몇 개 도에서 90% 이상 득표를 하고 있죠. 지금 국힘당은 지금 아싸리판이죠. 엉망진창이죠. 한동훈 씨는 요 앞선 방송에서 말한 대로 국민당, 중국의 국민당이 이끌었던 장개석처럼 공산당과 손을 잡았던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갔던, 물론 거기에는 장악량의 장난이 있긴 했지만 어리숙하게 가고 있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김민전이라든지 이 비한동훈계 사람들, 김재원 최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견제구를 날리면서 자, 한동훈 씨가 김건희 특검 어쩌고 조건부 찬성한다 이런 소리 하느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건데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빠져라 이러면서 굉장히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힘당이 지면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적이 있으니까 이 10월 달이 되면은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쯤 한동훈도 날아갈 수 있다라면서 한동훈한테 협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한동훈 씨 체제로 가게 되면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계열하고 비한 계열이 싸우면은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동시에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한동훈이 계속 당권을 쥐게 되면 윤석열하고 충돌이 계속 올 거고, 한동훈 씨가 낙마를 하게 되면 10월 달쯤에 낙마를 하게 되면 국힘당은 정리가 되겠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보수당에 등을 돌리겠죠. 근데 어떤 게 나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 때 가만히 있고 강 건너서 전열 정비할 때도 가만히 있고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망하는 송나라 양공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는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한동훈 씨는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국민적 관심을 워낙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국무위원 또 여당 이런 사람들이 뭐 도대체
민주당하고 싸움을 두려워서 하려고 하지 않았죠. 겁을 절대를 낼 때 그래도 한동훈 씨는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했었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그는 변죽만 울리고 죽도 밥도 아닌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잡아놓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었지만 총선 역시 상당히 기대를 갖게 했지만 죽도 밥도 아닌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한동훈 씨의 한계입니다. 당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북한이 똥풍선을 띄우고 있죠. 똥을 넣어서 보내고 싶은데 지금 대체로 비가 오고 하니까 이 똥을 집어넣으면 무거워서 안 뜨니까 종이를 넣어서 보내고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도 떨어지고 제가 사는 이 마포구에도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종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을 상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된 국힘당을 어떻게 이끄는지 자세히 보면서 이 윤 대통령의 국량을 볼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야당이 바락바락 대드는가 하면은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죠. 이렇게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밀리게 되면 북한은 상당한 도발을 합니다. 아주 안팎으로 흔들 겁니다.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기 이복형 모기가 굉장히 진언을 했는데 건방을 떤 송나라 양공 결국은 불운을 맞죠. 지금 민주당 해산하자 국회 해산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다들 위기로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죽하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또 유정회를 만들어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던진 거죠. 그 결과가 그는 11.6 사건으로 살해당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마 다 던져야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태로라면은 앞으로 3년 후 퇴임하게 되면은 민주당 세상이 될 테니까 아마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죽나 모레 죽나 같다면은 승부수를 던져야지.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12.12 사건 정승화 체포건으로 이제 날이 섰버리니까 그냥 던졌던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대드는 세력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습게 보면요. 그 보통이 아닌 세력들이 결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송양지인 처음 지난 총선에 졌을 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할 때 야 이게 일시적으로 바람 빼기 위한 건 모르지만 진짜 진심이라면 헛짓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 헛짓고 있는 거를 지금 한동훈 씨가 또 협치 운운하면서 있죠. 지금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재명을 잡든 굉장히 저항이 있겠죠. 그것도 못 잡으면 무너집니다. 아니면 김정은을 박살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권하는 거는 김정은을 박살내라. 지금 우리 레이저 무기 또는 우리 드론 이용해갖고 북한 똥풍선 날라오는 거 북한 상공에서 격추시켜버리고 뭔가 해야 됩니다. 김정은 암살까지도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북한이 핵을 버릴 때까지 조건부로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도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많아요. 그걸 채택할 배신과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지. 그러나 이것도 하지 않으면 청명해 주거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뭐라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죽지. 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다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송양지인, 협치, 윤석열 정권 꿈도 꾸지 마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서두른 만큼 윤석열 정부도 또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된 만큼 서둘러야 될 겁니다. 이 두려움은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정면 승부를 해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결단을 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랍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시절에 아직 아시아를 제패하기 전에 아시아를 정복하기 전에 야망이 있었죠. 고르디온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고르디온 사원에 갔더니 거기 신탁이 하나 걸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를 얻으리라. 그러나 그 또한 죽으리라. 아무도 못 풀죠. 그 풀 수가 없는 매듭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덤벼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렇게 덤벼들고 정천래가 dom벼들고 저거 어떻게 다 막아요? 이게 풀려고 하는 게 한동훈 방식인데 못 풉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는 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못 풀었잖아요. 그때 알렉산더가 어떻게 풉니까? 칼을 뽑아서 매듭을 내리쳐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풀려버리죠. 복잡한 거는 쳐내는 겁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했듯이. 그 쳐내는 대상을 국내 정치 세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북의 김정은으로 하느냐,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둘 따로 하느냐.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